역설적으로 이런 어떤 그 공천 관리에 있어서 최대 기여자가 전 김건희 여사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예. 일단은 저번에는 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있을 때는 그냥 쌍불가리 해버리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맞고 우유 마실래? 안 맞고 마실래?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아예 대대적으로 가로아파 윤석열 당을 만들려고 그랬다고. 뭐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면은 2월 말 3월 초에 김건희 특검 재의결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나고자, 탈락자, 배신자 예. 이래가지고 공간위까지 늦춘당해요. 예. 예. 지금 거의 현역들 물갈이가 안 되고 있어요. 거의 그대로죠. 거의 그대로죠. 거의 그대로죠. 거의 그대로죠. 그래서 이걸 못 건드리고 있어 지금. 왜 그렇겠냐고. 김건희 절대 존엄을 보호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예. 김건희 여사 변수가 김건희라 그랬다가 막 지금은 저희 행정지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 변수가 역설적으로 공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상당히 큰 어떤 변수가 돼버렸다 이게. 그리고 지역 같은 데는 좀 황당한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요. 이원모 그 인사 비서관인가요? 그분이 이제 용인 갑으로 검토되고 있었다 이 기사도 나왔었는데 그때 많이 들렸던 얘기가 지역에서 많이 들렸던 얘기가 뭐냐면 이 이원모 그 인사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 김건희 여사랑도 이제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해외 순방 갔다 올 때 그 부인 같이 갔다 그 한방병원 그 부인이 같이 갔다는 뭐 그런 보도도 나왔던 인물인데 이분이 원래는 강남으로 이제 공천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제 논란이 되니까 그 용인 갑으로 이제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정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살려주기 불가능하다. 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후보가 6명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전략 공천한다는 거는 이 사람을 꼭 살려야 된다라는 의지로 보이는 거라서 그래서 지역 정가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입김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그 실제 김종대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런 상황까지 대통령의 이런 사실상의 선거 운동까지 도와주는 지금 형태가 된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돼버렸네요, 실제로.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봐야 되는데 원래 이제 공천이라는 것이 새로운 인물들을 또 선보이면서 정당이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끄러운데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뭐 그때 나왔던 용어가 학살 막 이런 용어까지 나오고 난리 났었을 거 아니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뭔가 반발이 나오고 탈락자들이 난리친다고 해서 저게 실패한 공천이라고 우리는 아직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탈락한 사람보다 더 좋은 인물들을 내세우느냐 이제 이건 면밀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를 선동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국민의힘은 이제 21일까지 지역구에 한 70% 공천을 발표했는데 현역 지역구죠. 그러니까 컷오프된 현역이 한 명도 없었다. 공천 배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안정적이라고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다 인정해 주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말씀해 주셨듯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이 재의결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의원들한테 일종의 뭐 선물을 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죠. 29일 뭐 날짜까지 나와가지고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시기가 맞는 애 아니네 뭐 이제 이런 분석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재의결 문제는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치고요. 김건희 여사는 총선 기간까지 등장 안 할까요? 의원님? 이 부분이 시기가 너무 늦어져도 어떻게 보면은 또 총선용이다 해가지고 이제는 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그렇다고 땡기기도 지금 애매한 시점이에요. 저기 아직 한 명도 컷오프가 안 되니까 좀 몇 명이라도 나와줘야 좀 뭔가 좀 작전을 짜는데 요지부동이네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이 김건희 특검 일정표를 갖고 서로 여야가 수싸움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저는 뭐 굳이 많은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팩트라고 보고. 그리고 또 선거가 끝난 바로 직후에 최상병 특검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난 그게 지금 4월 말 5월 초로 봅니다. 아마도 첫 번째 선거 이후 국회에서 그게 올라오는데 이게 또 무시무시한 폭풍을 몰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김건희 특검, 하나는 윤석열 특검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그 선거에서 출마도 못하고 삿바도 못 잡아본 의원들이 질비하게 남아 있는데 공교롭게 다 걸려 있어 지금. 이게 그렇다면은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을 원래 갈아엎어서 이걸 갖다가 거의 윤석열 당으로 이걸 수정하고 교정하려고 이거 직권 초부터 다짐을 했던 건데 예. 공교롭게 이런 부분에 이제 차질을 빚은 게 김건희 요인이고 그러니까 수세적 관리를 하는 거죠. 제가 그리고 방송 토론화 보면은 이 국민의힘 패널들한테 굉장히 기이한 공통점을 느껴요. 이거 짜고 나왔나 봐. 어떤 방송회를 들어봐도 예. 용산이나 정부 출신에서 내려온 후보들이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꼭 해. 그걸 묻지 않아도 강조를 한다고. 뭐 어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지? 제가 이해를 시스템 못해서. 공천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오히려 대통령실 출신이나 뭐 그 언저리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불리하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한동훈식 공천이다. 예, 예. 이래가지고 특혜 받은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얘기를 너무 열심히 주장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 그러면서 또 현역 의원 중시 흐름이 나오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래가지고 이게 선거운동 들어가기, 이제 선거 국면 들어가기 초기 국면하고는 뜻밖의 좀 달라진 모습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서 한동훈의 힘 실어주기가 또 뒤에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서 어느 정도는 효과를 좀 봤다고 봐요. 저는 다음에 한번 몇 프로라도. 예. 그래고도 저거밖에 안 올라갔다는 게 문제니까 지금 안에서는 그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 안에서. 왜? 효과가 이거밖에 안 되냐? 얼마 전에 앞질렀다 그랬는데 왜 또 뒤집히냐? 야, 이거 갖고 안 돼. 지금 이 지랄들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없죠. 이거 물타기 한다고 이게 갑자기 그 가방이 어디로 공중분해 되거나 가방을 받았던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굉장히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국회에서. 예. 그런 상황이 남아있는 거고 전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왜 자꾸 언론환경 얘기를 하냐면 저도 뭐 사실 종편에도 출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앞뒤 프로그램을 유심히 봅니다. 예. 그러면 말씀해 주셨듯이 국민의힘 관계자 혹은 전직 의원들은 한결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찬양하고 예. 이렇게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의 김자도 실제로 안 꺼내요. 그게 이제 말하면 입을 틀어박혀서 끌려나갈까 봐 그런 건지 예. 아니면 다른 뭔가를 보장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쪽 패널을 가만히 보면은 예를 들면 공천에 나오지 않을 뿐 혹은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 발언을 했던 사람인데 이 구도가 지금 이미 많은 언론에서 되어 있거든요. 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랬던 인사들은 지금 보시면 뭐 KBS에 출연진이 거의 없습니다. 예. KBS에서 소송 걸까봐 제가 말을 돌려서 하자면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막 KBS에서 잘린 사람들의 모임 만들어야 되냐 예. 이렇게 할 정도인데 예. 저도 어쨌든 잘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린 동기야. 탈 KBS 동기생들. 그래서 이제 짤짤이 모임 스픽스 버전을 만들어야 되나 싶은데 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언론 환경이라는 게 정말 이 뭐 민주당이 잘못한 걸 비판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언론 환경 자체가 입이 틀어막히고 끌려나가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이런 환경에서 또 한쪽은 무조건 옹호하고 한쪽은 옹호도 비판도 아닌 이 구도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겠어요. 예. 지난번에 제가 여기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쓴 이제 기자 수첩 보면은 예. 이 김건희 여사 현황과 관련된 브리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변인실이 사라졌다 이런 이제 기사도 썼었거든요. 예.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 사실은 아까 이제 김종대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저는 용화대 출신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말 저는 일정 부분 맞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 용화대 출신이자 검찰 출신인 사람들은 혜택을 받아요. 근데 그냥 용화대 출신인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용인 갑에 예. 용화대 출신이 또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이현무 인사비서관을 꽂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렸던 거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부산에 가가지고 사는 얘기했잖아요. 예. 거기에는 누가 있냐?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검찰 출신의 용화대 출신이죠. 거기는 해운대 갑이고요. 네. 그래서 거기는 또 이제 대통령이랑 맞춰서 사는을 또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이거는 혜택입니까? 혜택이 아닙니까? 당연히 이런 사안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